그래서 매일 우리가 을 먹게 되면 뇌 질환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양소 중에 제가 비타민 B6, 9, 12 이런 그 오메가 369처럼 비타민에도 특별히 뇌혈관이나 치매를 막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실 치매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 질환들, 그리고 산만주의 결핍, 그다음 노화,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20대부터 노화되기 시작하죠. 사실 성장 끝이면 바로 노화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과 노화가 같이 이제 교차점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성장을 딱 하면 그때부터는 최고의 기능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위산입니다. 위산 농도가 가장 활발하고 좋을 때가 20대예요. 20대 초반이나 20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산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화의 기준에서 첫 번째를 삼는 것이 소화 기능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의 어떠한 소화는 굉장히 잘 된다. 그죠? 돌을 삼켜도 소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쇳덩어리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고, 특히 군대 갈 나이 남자가 그때 가장 소화력이 왕성할 때예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10대 남자아이들, 여성아이들도 보면 위가 굉장히 나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화에서 무엇이 시작돼요? 소화에서 노화가 시작돼요. 근데 그 노화의 시작점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 부족 현상. 위산 부족 현상이 노화의 시작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장염이 생길 수 있고, 또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능적 장애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저하, 후각의 문제, 그다음 식욕의 문제, 청각의 문제 하나씩 다 생기죠. 그런데 이런 기능적 문제는 맨 마지막에 갑니다. 나 눈에 노안이 왔어. 이런 것들은 보통 30대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40대 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50대, 60대, 내가 요즘 나이 들었나 봐. 허리가 좀 막 이렇게 예전만큼 못 쓰겠어. 그리고 무거운 것을 못 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기억력이 안 좋을 때, 깜박할 때, 머리가 회전이 안 될 때, 뭔가 딱 이 뇌에서 정지 상태, 노화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죠. 그런 거라든지 의욕상실.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막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요. 나가기 싫어요.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0대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요즘 10대도 막 게임 많이 하거나 막 그러니까 생기긴 하지만 옛날 10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뇌가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급격하게 노화되는 줄 아세요? 40대. 그러니까 40이 들어서서부터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뭐 20대, 30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막 과식을 하거나 고기 같은 거 밤늦게 먹거나 하는 아이들의 뇌는 20대에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20대에도. 근데 이 뇌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잘 회복되지 않아. 그죠? 2008년도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국내 42만 명.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 치매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도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된 시대가 벌써 한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20대, 30대도 꽤 많은 수의 치매 환자가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고, 실제로 치매성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80대가 아니라 70대가 아니라 60대, 50대로 치매의 연령층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80대 대비 60대 몇 명 이랬는데 요즘에는 60대 대비 40대, 3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2008년도에 42만 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2013년도에는 거의 60만 명 가까이 5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몇 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이징법을 뺀 상태,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00만 명. 어마어마해요. 15분이 지날 때마다 치매 환자 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언젠가는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실태입니다. 이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타나지는데, 설마 내가 치매 걸리겠어라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 본인은 치매 절대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치매를 불치병으로 여겨서 매일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는 치료약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치매 걸리기 전에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치매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뇌가 무거워진다든지, 뇌 기억력이 감소된다든지, 뭔가 사리 판단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우유분화감이 많이 생긴다든지, 정신적으로 뭔가 자기만의 느낄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아서 좀 해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예방하는 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예방하는 거 안 하고 닥쳤을 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기 같은 경우는 치매가 초기에 왔을 때는 그냥 놔둬도 웬만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치매 초기가 왔을 때 운동 열심히 하고 치매 좋은 음식 좀 먹고 그 다음에 손 많이 사용하고 계속해서 뭔가 좋은 생각하고 완치율도 볼 수 있습니다. 10%, 15%의 치매 종류 초기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너무 많이 진행되면 병원 치료도 치매가 안 돼요. 병원에서 치매 중간 말기 사람들이 치료됐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뇌노화 아밀로이드가 꽉 차가지고 혈관에 손상을 이미 입혔고 혈관 손상에 이어서 두뇌 손상을 이미 입힌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누구에게나 이 치매 유발 물질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암처럼요. 매일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뭐죠? 단백질의 종류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쫙 풀어놓으면 몇 개 아미노산이 된다 그랬어요. 21인데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종류는 한 10가지에서 11가지. 나머지는 합성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아미노산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 몸속에 가스를 만들고 부산물질은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찾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소비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 종류들이에요. 단백질 쉐이크부터 시작해서 몸 만들 때는 단백질 필요하죠.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런 모든 먹거리들이 치매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고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우유 많이 마시고요. 계란 많이 먹고요. 빵 종류 되게 많이 먹고요. 사실 치매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치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수도관에서 녹이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부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치매 유발자인 호모시스테인, 이 물질이 뇌 혈관 벽에 녹슨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녹슨. 그러니까 수도가 녹이 쓰면 부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녹이 쓰면 계속 부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쪽이 부식돼서 나중에는 침전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뇌세포 안에서 이제 뇌피세포를 자극해서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그리고 혈관 확장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를 불활성화시켜서 혈관을 이제 수축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혈압과 혈전을 조절해주는 인자인 프로스타시클린이라는 이 물질, 이 생성을 억제해서 이제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뇌혈관에 손상이 되면서 이제 치매 유발, 건망증, 기억력 감소 이런 것들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의 어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뇌 관련된 질환들, 뇌출혈, 뇌졸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95년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이 호모시스테인의 체내 농도가 증가될 때마다 이 말초 혈관 질환 위험도가 한 7배에서 8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60에서 85세까지의 경도 인지 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그 이전에 이미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에 치매의 어떠한 경도 인지 장애가 한 60대에서 80대였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 공기, 운동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백질. 여러분들이 즐겨 드셨던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호모시스테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치매의 가장 큰 유발 원인인 이 호모시스테인을 잡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여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거, 우선 비타민 B군 종류예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섭취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두뇌 비타민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이에 비해서 내가 좀 뇌가 약간 좀 약해라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난 치매를 안 걸리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비타민 B군들을 잘 섭취하시면 물론 뭐 우리가 운동도 좀씩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잘 섭취하셔도 치매 걸릴 확률을 거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혈액을 병원에서 검사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매 유발자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볼 수 있어요. 보통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1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12.5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12.5 이하. 만약에 한 15 정도 이상이 나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한 20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이제 사실 치매 이전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 당뇨병, 암 뭐 이런 것들에 이어서 치매가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질병이 올 수 있다. 사실 호모시스테인이 치매만 관련된 게 아니라 아토피도 관련돼 있고 피부 질환도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혈압이나 당뇨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 말고도 다른 질병들, 당뇨, 심장질환, 비만 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B6, B9, B12 이런 식품들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음식에서만 섭취가 가능해요. 가장 풍부한 식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호두 그리고 해바라기 씨 이 두 가지 정말 좋습니다.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 B6가 정말 풍부해요.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면 치매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치매가 되게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때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호두입니다. 호두. 네, 호두. 매일 8알 정도 섭취하면 좋아요. 근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먹으니까 호두를 한 4알 정도 섭취하시는 거 좋아요. 매일 4알 정도, 5알 정도. 그러면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의 물질이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는 거, 베타 아밀로이드 특히 이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호두는 천연 수면제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정말 좋습니다. 해바라기 씨도 비타민 B6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는 뇌세포가 사멸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인 알츠하이머의 가벼운 기억력의 장애로부터 뇌에 쌓이는 아주 좋지 않은 물질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는 볶았을 때 더 이게 높아지더라고요. 볶았을 때 빵을 만드실 때나 그냥 밥에다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한 숟갈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량이 많고 지방이 높기 때문에 한 스푼에서 한 스푼. 호두를 먹을 때는 해바라기 씨를 안 먹고요. 해바라기 씨 먹을 때 호두를 이렇게 번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60대 혹은 70대, 80대 추천드릴 수 있는 경과 중에 최고의 경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호두,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그 다음에 비타민 B9이라고 하죠. 특히 엽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인지력 감퇴를 막아주기 때문에 뇌 발달에 필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도 엄마가 임신 중에 엽산을 잘 먹어주냐 안 먹어주냐에 따라서 유산될 확률이 이제 그 유무가 많이 판단되고요. 또 아이의 뇌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어렸을 때 그 아이 때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을 때는 더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 때는 아이의 뇌 성장을 통해서 잘 성장시켜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노화에서는 이게 치매가 발생할 수 있냐 없냐 차이를 이제 두기 때문에 어쨌든 40대 이후에서부터는 비타민 B9을 무조건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엽산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과 핵산의 합성 필수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에 있어서 DNA와 RNA, 특히 정보 생성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DNA가 아무리 건강해도 복제 활동을 잘 못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복제를 해야 될 수 있는 RNA 작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헤모글로빈 아시죠? 헤모글로빈. 우리 혈액 검사하면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쭉 나오죠. 이 적혈구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빈혈인데, 빈혈증 환자에게서 치매 발생률이 가장 높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혈을 알려면 앉았다 일어날 때 현기증 말고 그런 빈혈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손톱을 보면 이 내 색깔이 굉장히 연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 또 이렇게 그 눈 밑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굉장히 적혈구가 진짜 적을 때는 핏빛이 아예 없어져요. 적혈구의 부족이 이제 치매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빈혈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종류들이에요. 그 중에 엽산이 최고입니다. 엽산, 철 이런 것들. 자,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에 정말 많습니다. 철분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엽산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뇌기능 개선이나 치매를 감소시키는 좋은 식품인데, 시금치의 유일한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시금치에 수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산이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몸에 많이 쌓이면 수산칼슘이 되고 결석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시금치를 막 하루에 한 단씩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뭔가 이만큼씩을 먹었을 때 문제, 소금도 밥 한 공기 정도 먹었을 때 뭐 혈압에 문제가 있다, 그 정도 기준치를 우리가 줄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시금치 드셔봐야 하루에 뭐 얼마큼 드시나요? 몇 젓가락 드시잖아요. 그죠? 시금치 우리가 한 대접을 드시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시금치를 우리가 생으로도 먹을 때 적게 먹으면 괜찮고요. 요로결석 있는 경우에는 적은 양에서도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적게 드시면 되고요. 만약 내 몸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 양을 그냥 줄이시기만 하면 돼요. 많이 안 드시면 되고, 또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뭐 섭취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보통 가열 조리에 의한 시금치 엽산 함량이 저하되기는 합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금치를 푹 삶는 것보다 살짝 데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수산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어서 끓는 물에 한 1, 2분 정도 딱 데치면 가장 좋은 요리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브로콜리도 정말 좋아요. 브로콜리가 100g당 210mg 정도 들어있어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이 노화로 인한 체내 면역계를 약화시키는 것을 억제시켜요, 실제로요. 브로콜리가 이 뇌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뇌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기억력이나 행동 조절에 이상이 생긴 질병인데, 이 브로콜리에 함유된 이 비타민들이 그런 것을 다 방어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자체 수분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냄비에 물 한 스푼을 넣고 브로콜리 자체가 가진 수분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수증기로 막 이렇게 익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타민 B9의 손실량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살짝 쪄서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하니까 여러 요리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검정콩이에요. 검정콩. 검은 콩 종류들이 정말 좋은데, 여기에 레틴의 성분이 인지질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기억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재료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검정콩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뇌 질환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일반 학사적으로는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12는 거의 그 고기들에 많이 들어요. 생선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안은 채식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B12 못 먹으니까 좀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의 양이라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해 왔어요. 근데 사실 비타민 B12가
사실 채소에도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먹어도 다른 거에서 충분히 섭취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통 비타민 B12도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영양소긴 한데 이것도 치매를 막는 영양소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섭취할까? 브로콜리라든지 뭐 각종 채소, 콩, 당근, 치커리, 시금치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민 B12를 여러분들이 좀 활성화시키려면 웬만하면 유기농으로 드실 때 비타민 B12는 활성화 능력치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타민들을 통해서 특히 엽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뿐만 아니라 기억력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병,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 모든 질병들에 관여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되셔서 더 건강한 삶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